2024년 6월 9일 일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오늘 부산 대신동에 좀 가려고 지금 경전철 가야대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좀 가가지고 한 2박 3일 있다가 김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자고 두 밤을 자고 이제 일요일 오후에 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이상하게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가서 좀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환기도 좀 시키고 또 집 주위에 이래 보면은 또 쓰레기가 많이 재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파트 그리고 입구 그쪽으로 보니까 또 적지 않게 쓰레기가 이렇게 땅바닥에 많이 굴러 있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 찢겨 가지고 이렇게 줍지 않았더만은 또 재어 있어요. 대신동에도 내가 태어난 집인데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한번 정리를 좀 청소도 하고 문도 좀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또 앉아서 좀 쉬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좀 나무에 물이 이제 이렇게 안 줘도 되게 되어서 좀 편하게 됐습니다. 어제 뭐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루 푹 쉬었죠. 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한테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회비 월 회비 내는 그런 진성당원은 아니고 서류상 이렇게 내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산광역시당 창당할 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분이 부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국가혁명당 원서에 이제 이름 적고 사인해 주는 것도 함부로 안 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거 뭐 이름 적고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보 공개잖아요. 그런 걸 잘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우리 세종기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2019년도에는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 우리 직원한테도 몇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내하고 좀 잘 친한 부탁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하고 좀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하고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내색은 할 수는 없지요.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조금 안 맞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윤창중 씨하고 아주 쌍극이 누구냐 하면은 유승민 씨입니다. 유승민 씨하고 윤창중 씨하고는 철천지 원수라고도 보면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유승민 씨가 말을 잘못한 거지. 윤창중 씨가 2013년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되고 난 이후에 취임되기 전이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변인을 윤창중 씨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막 날고 기고 막 벌벌벌벌 막 이렇게 막 엄청 욕을 많이 했다고. 그냥 왜냐하니까 윤창중이는 극우다 이라. 우에도 극우니까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사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로 봐서는 자기는 이제 천신만고 끝에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 상당한 자리일 건데 그 자리가 상당한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를 말이지 칭찬해줘도 뭐 그거 할 판인데 적극 반대를 했으니까 반대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유승민이가. 그러니까 윤창중 씨로 봐서는 그 사람을 좋게 보겠느냐고. 그런 업이 있으니까 2020년 그 21대 4.15 총선 때에 유승민이가 이제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대구 무슨 구역인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윤창중 씨가 거기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유승민이가 출마를 못하도록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유승민으로 봐서도 유승민이하고 윤창중 씨하고는 아주 쌍극이에요. 그리고 또 쌍극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분이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뭐 비서관인가 그것도 했고, 뭐 열린민주당의 이제 그 국회의원도 했는데, 이 최강욱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쌍극도 그런 쌍극이 아닙니다. 그거는 철천지 진짜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자자손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가 없잖아요. 뭐 그런데 자기가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식 때 내려가서도 원수를 갚겠다, 이 정도로 강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에 마지막 날인가 그때 최강욱 의원을 기소를 했다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그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법원에 많이 불려갔다고, 최강욱 의원이. 그래 결국 가서 대법원에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 신분이 이제 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소가 된 것이 그 정도 건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를 아마 고발인가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년형을 살았잖아요. 살아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지.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이 모든 그 상황을 그분이 잘 알아요. 최강욱 의원이지. 이분이 잘 압니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 마지막 날에 기소를 한 거라. 그래가 국회의원 그 배지를 뗐단 말이에요. 그 임기가 금년 2024년 5월 29일까지인가 그렇지. 29일까지 했는데 그 몇 달 앞두고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됐다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하고 최강욱 의원하고는 이거는 쌍극도 그런 쌍극이 아니라고. 이거는 철천지 원수라. 철천지 원수. 그래 돼 있다고. 뿐만 아니지 뭐 저게 또 이준석이하고 안철수하고는 또 그것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엄청 안 좋은,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애이라거든. 안철수는 이준석이 보고 어린애라 그래요. 어린애 까눌라 뭐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한다고. 또 홍준표하고 또 저게 또 누구냐, 한동훈이하고도 아주 쌍극이라고. 쌍극도 보통 쌍극이 아니지 그게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게 좋은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그 정도까지 안 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냥 보통스럽게 지낸 사람들도 있고, 조금 친한 사람들도 있다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좀 써달라 그래도 잘 안 써줍니다. 아니 써주겠다 해놓고 내일 되면은 써달라 그러면은 안 써주고 아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거지. 자기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공개되고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이 좀 돼달라 이래도 안 써줍니다. 딱 한 사람 써주더라고요. 좀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내한테 카톡을 보낸 그 지인이 뇌를 봐서 이제 써주더라고. 뭐 당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였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국가혁명당이 창당이 되려면은 입당 원수에 한 1000명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숫자가 그게 이제 그 당당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2019년도 같으면은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국회의원회 그 다음 해에 출마를 했다고. 출마도 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또 되어야 되니까 내 같은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당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국가혁명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좀 해달라. 그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입당 원서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줘요. 특히 국가혁명당 하니까 옛날에 그 뭐냐 그게 우리가 6.25 사변이 끝난 지가 한 7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보도연맹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름 한번 적어가지고 전가족 몰살 당한 것도 많이 있어요. 보도연맹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6.25 사변 전인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일어날 그 무렵에 보도연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그 당시 이제 시골 이장님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가입하라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입한 거야. 가입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이름 한번 잘못 적어가지고 전 가족이 몰살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혁명하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지 안 써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요. 내가 우리 동네 저 대신동에 그 자전거방 하다가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못해요. 그분이 허리가 완전히 처음에는 90도 팍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90도까지는 안 돼도 한 요 정도 한 75도 정도 해가지고 그 어린애들 그 구르마 끌고 다니고 지금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좀 부탁을 했더만은 안 써주더라고. 안 해주대요.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대신동 가는데 대신동에서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제 뭐 동네 청소는 내가 맡아놓고 이렇게 쭉 오늘도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몇 년 동안 해도 아저씨 동네 청소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나는 그런 당은 안 써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 동네에서는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고 결국 가서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결국 이제 우리 친인척들이 써주더라고. 친인척 중에서도 안 써주는 사람은 안 써줍니다. 특히 내가 뭐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처갓집 식구가 이제 3남 4년대 처남들이 3사람이고 처제 처형 해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절반 쓰고 절반 안 쓰고 그랬어요. 허경영 하면 어이구 이런다고. 허경영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MBC에서 뭐 또 그 당시 그 전에 2008년도 허경영 총재님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무 제거 없이 이렇게 그 구속수감돼가 1년 6개월 동안 살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그 당시는 또 저 최모 가수가 그 가로 세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제 강용석이한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라 따따따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투 사건이 있었다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가지고 안희정이 충남지사가 미투로 이제 그
구속되고 막 그럴 무렵에 그 최모 가수도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얍삽한 것만 본단 말이야. 얍삽한 것만 보니까 허경영 하면 이미지가 안 좋거든.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좋는데다가 당을 만들어. 어이구 내가 여기서 이름을 적어. 안 적는 거야. 안 적어. 그래도 이제 그 절반은 또 내를 봐가지고 김서방 내가 이제 김씨니까 김서방 이 사람 뭐 살아올 때 괜찮다. 막 한번 내 써줄게. 이래가지고 써준 우리 처남들도 있고 그래요. 있는데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절반은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가 쪽에 이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뭐 고모님들은 적극적으로 내를 또 밀어주니까 김성기 조카, 장조카 이런 뭐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름은 적어주더라고. 적어주면서 우리 저기 막내 고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우리 고모부도 있고 우리 거기 사촌들도 있잖아요. 있는데 다 하면은 많지. 그런데 다 사촌들이 결혼 다 했으니까 그게 딴 사람들은 하지 말고 나만 하겠다. 그게 다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입당 원서를 쓸 수가 있다고. 있는데 한 분만 해주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0명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부산광역시 당에 지금 이제 원조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조가 되시는 분 우리가 보면 알죠. 그런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돌아가신 이승건 그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경남도당에서도 내가 또 해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이제 김해 부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참 진짜 그 집이 경남에 있는 분한테 또 하나 어렵게 받았다고. 하여튼 이렇게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의 그 원서에다가 이름 적어주신 분한테 내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다고. 받은 게 뭐냐 하니까 내 이야기는 길다.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빙빙빙빙 돌렸는데 내가 이제 며칠 전에 그 MBC PD 수첩에 보면은 허경영 우리 총재님에 대해서 말이지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라. 그 프로를 이제 보냈더라고. 보니까 한 100만 명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 60만 명 정도 봤는가 막 그런 것더라고. 그걸 내보고 이제 보라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이제 홍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하면 이거 이 사람은 사이비 교주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그거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 또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허경영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면 웃을 가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는 것도 웃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더 먼 산 보면서 허경영 웃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또 혈연 관계가 되니까 더 이상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아직 원서의 원자도 못 끄집어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장모님께서 2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나면은 말이지 장례 비용이 남아요. 그 장례 비용 다 치러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 경우도 있고 안 남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어요.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나도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국 명패 축복 이 명패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 말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못 끄집어냅니다. 우리 7남매니까 이제 전부 다 장가 갔으니까 14사람이 모일 수가 있다고. 안 그래?
14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 지분이 있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을 내려치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우리 집사람도 허경영이 희연만 바르해도 막 경기를 뜬다고. 어디 가서 오늘 이제 허경영 모자를 안 쓰고 왔는데 왜 안 쓰고 왔느냐 하면은 아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한 번씩 외식을 해요. 이 앞에 보면은 오립스라고 있어요. 오립스. 거기서 어제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허경영 모자 쓰고 오면은 안 간다 이게. 안 간다 이게. 여기서 오립스라고 있습니다. 오립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어제 아래 내가 여기 외식했던 데인데 자, 여기 상계동이에요. 외식의 명가 오립스. 한번 여기 여기 보면은 오립스라고 있어요. 외식 명가 오립스 ORIBS라고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샤브샤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24,900원 받고 또 육수값을 따로 받더라고.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육수값 2,000원 받더라고. 그래서 52,000원 정도 되죠. 52,000원 되고 뭐 샤브샤브 조언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다 맞추고 나면은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먹는데 그거는 1인당 한 개 1,000원은 이제 공짜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그 공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공짜대. 그리고 외식 명가 이 오립스 여기 샤브샤브 뭐 한 번쯤 오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해 축산물 직거래 센터가 있어요. 내가 뭐 꼭 선전하는 것 같은데 1층에 정육마트 가니까 요금이 조금 싸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래 그 고기도 돼지고기도 하나 쪼매난 거 하나 샀어요. 사고 집사람하고도 한 번씩 이렇게 외식을 뭐 또 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집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한번 하면은 이제 또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허경영 이야기 끄집어내면은 벌벌벌벌벌 뜹니다. 그냥 뜬다고. 말을 끄집어내지는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처제들 처형 그리고 처남들 이런 사람 하면은 이제 말은 할 수가 있지. 말은 이렇게 허경영 하면 허 선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허경영 그건 국회의원 한번 되면 좋겠다. 국회가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렇게 아예 냉정하게 이렇게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는 분이 있다고. 그와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장례 비용 남은 데서 거기서 축복하고 명패 우리 장인 장모님 해가지고 그게 합계 700만 원이잖아. 명패 하면 500만 원이고 축복 2분 하면은 200만 원 700만 원 그것을 좀 쓰고 나머지는 분배를 하자. 700만 원 떼고 분배를 하자. 그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알아서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했지. 내가 알아서 진짜 뭐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 사후된 입장에서 최고의 이제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축복하고 명패니까 그걸 내가 알아서 했지. 그 당시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 그때 안희정이 과거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하여튼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 안희정이가 이제 구속되고 할 때도 미투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안희정이만 구속된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 그게 시인 그 고은이라고 있어. 고은이 그 이제 뭐 노벨상 받느냐 못 받느냐 이래가지고 항상 노벨상 발표할 때마다 고은이가 오르고 이랬는데 고은이도 이렇게 뭐 좀 치근덕거리는 많이 여자들을 옆에 많이 치근덕거리는가 봐. 그리고 치근덕거리는 사람 중에 정치인들 가운데에 저기 누구냐 하니까 오거돈이라고 부산시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이제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우리 상수도 사업 본부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 여성을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사또야. 사또들은 그
여자들 쭈물럭거리는 게 뭐 그거 뭐 기본이거든. 거기 재미가 있다고. 뭐 박정희 대통령은 안 그랬나고 아주 심하게 했다고. 야, 심할 정도가 아니지. 맞추고 나면은 뭐 그 저기 중앙정보부 그 저기 어정과장 박선호가 이제 그게 재판정에서 그거 말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김재규가 말렸거든. 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달력에 나오는 그 술 선전 하면은 그 달력에 나오는 그 아가씨들 있잖아. 탤런트 뭐 가수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쳐갔단 말이야. 그리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박선호 이제 어정과장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김재규가 말렸거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오거돈이가 그 당시 부산시장도 그래가지고 성추행으로 날라갔잖아. 그리고 저게 서울시장 박원순이도 성추행으로 날라갔다고.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억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오거돈이는 지금 살아있는데 그 성추행으로 지금 이제 나왔는가 모르겠네.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많이 실추가 됐지. 한 방에 가버린 거지. 박원순은 또 죽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성추행이 굉장히 유행됐어요. 그럴 때에 최모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뭐 성추행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말이 많았다고. 그런데다가 뭐 가로 세로 그 강용석이가 보수 유튜브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 강용석이에요. 강용석이 또 이봉규, 요즘은 텔레비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이봉규, 강용석이, 신의 한수, 신의 시기, 또 뭐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이제 강용석이 그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 하니까 그 허경영 총재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았다고. 안 좋았어. 그런데 만약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은 진짜 그 하늘궁에 우리 도로는 신도수가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그게 엄청 막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최모 가수가 기여는 조금 한 게 있으면은 그 반대되는 그 악의 그 기여도 반대되는 것이 엄청 더 커요. 덕보다는 실이 엄청 더 컸다고. 그리고 이제 정모 교수도 있잖아요. 정모 교수도 처음에는 뭐 엄청 이익을 좀 주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요즘 그 정모 교수 내 요즘 유튜브를 거의 안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실이 엄청 많다고. 덕보다는 실이 많다고. 이제 하늘궁이나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이 100이라 그러면은 도움이 아니야. 해악을 끼친 것이 10,000 정도 된다고. 내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럼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이제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만불손하고 막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이 최고다. 나는 많이 배웠다. 이런 것이 거만이고 교만이고 오만하고 불손하단 말이야. 자기가 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비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해운대 백사장 위에 있는 모래알 위에 붙어 있는 먼지도 안 된다. 이렇게 자각을 해가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에 있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국무총리들, 전직 국무총리들,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직 장관들, 현직 장관, 국영기업체 사장들,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는 것, 특히 아래 그 MBC PD 수첩에 관련된 그런 제작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질을 알아야 되거든.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내가 전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에 대한 1조 억분의 1도 안 된다. 그 정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된단 말이야.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그거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우리 장모님하고 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축복 명패는 내가 이제 알아서 조용하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했지. 내가 이 이야기는 몇 번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축복을 주는데 또 우리 이제 직계 조상님들은 명패만 했지 축복을 못 줬거든. 우리 고조부님, 정조부모님, 조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부부 10분에 대해서는 명패는 벌써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축복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장인 장모님 축복을 주는데 우리 직계 조상님들 축복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싶어서 같이 해버렸다고. 그래서 축복을 이제 12분 하고 명패 2분 하고 그래서 1,700만 원 내가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또 희한하게 또 마련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했지. 이 이야기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야기 하는데 그 뭐 했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우리 처갓집 식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제 아래 이제 어제 그 내한테 카톡을 보낸 사람이 이제 MBC 그 PD 수첩에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 대해서 뭐 6월 초에 보낸 것을 내보고 보라고 보내줘서 이분도 그래. 이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피상적인 지식이야. 그분이 가톨릭을 좀 이렇게 믿었다고. 그 결혼을 성당에서 했는데 내가 보면은 이 사람이 그 가톨릭이니 지금 뭐 자기는 이제 종교가 가톨릭이라 하겠지만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단 말이야. 자기 신앙을 제대로 하느냐? 전혀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신앙을 하려면은 귀 일심은 해야 되거든. 이 몸과 마음과 자기 생명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참 신앙이라고. 그런데 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이거는 내가 단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말이 정확하다고. 인류 기독교 가톨릭 그 인류 종교 역사상 참 기독교인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정말이라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외식 명가 오립스. 이제 한번 샤브샤브 괜찮던데. 저 가니까 저기는 뭐야? 샤브샤브 가니까 그 뭐고 저기 저 통닭도 양념 통닭도 있고 말이지. 또 뭐를 주느냐 합니까? 저 피자. 피자도 있고. 새우 그리고 낙지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렇더라고. 소고기는 뭐 무한 리필이고 그렇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분이지. 그분은 비상적으로 아는 거야. 신앙을 요즘은 성당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일부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그 뭐 기독 목사들 신부들 신앙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튜브 구독자는 적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뭐 나는 시비 같은 거 싫어하니까 볼람 보고 말람 말으라고. 나는 구독해 주세요 이런 걸 엄청 싫어합니다. 좋아요 뭐 구독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기록만 남겨 놓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언제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언제쯤 이렇게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실질적으로 활용 점정, 용의 눈동자를, 용을 다 그려놓고 눈동자만 그리면 이제 끝이 나는데, 정말 그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을 대통령이 돼야 이제 권한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권한을 쓸 수가 있잖아. 대통령이 돼야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행정이 집행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영향을 피부에 와닿도록 하려면은 또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고 대한민국 전 공무원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 검찰, 경찰 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언제쯤 되느냐. 일단 그거를 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통일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나는 아주 가깝다고 봐요. 지금 MBC에서 저렇게 뭐 두드려서, 두드리는 거는 그 이재명의 말이 있잖아. 이재명이가 저렇게 검찰, 청으로부터 그냥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그 실형 이행 받을 그런 법,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재명이를 얼마나 두드렸냐고, 사람을. 그러니까 두드릴수록 어떻게 하느냐고. 이재명이가 커지잖아. 지금 많이 컸지. 이재명이 엄청 컸다고. 180석인가? 지금 현재 그렇지. 192석에서 조국 혁신당이 12석이니까 그거 빼고 나면 180석이고, 그리고 이준석이 3사람 빼고, 저기 이낙연이 당이 1사람 빼고 4사람 빼고 나면은 176명이네.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161석에서 지역구 161석에서 비례대표가 12석인가? 그러니까 173석 정도 되겠네. 173석의 그 의원을 거느린 대야당의 대표가 됐잖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연임 한 번 또 더 한다니까. 연임한다니까. 대표가 연임하면은 2026년 지방선거에 그 공천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주 유력한 차기 대통령 그 후보잖아,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되겠지만은 다음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이야. 그건 모르면 대가리에 막 한번 쳐박아라, 이 자식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바보 척치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황제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재명을 쓸지 안 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솔직히 모르니까 모른다 해야겠지. 세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 한 달이면 대한민국이 싹 다 바뀐다고. 싹 다 바뀌고 한 몇 달 있다가 바로 황제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래야 이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헌법은 이미 새로 제정을 한다고. 개정이 아니고 헌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이제 수상으로 이래 앉힐지는 나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 되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이재명이가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라고. 얼마나 끌려갔느냐고. 얼마나 법정에 많이 불려 나갔느냐고. 그 대장동 그 사건 뭐 이런 거,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전부 다 무죄라고. 그지. 어떤 사람 보면은 이재명이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내 방송 보지 마세요. 말라고 보노.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 아니냐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 사람 대북 정복고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이재명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나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야. 유튜브가 볼 게 천지백갈이라고. 유튜브 보면은 그 콘텐츠 말이야. 그 내용이 좋은 것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요. 그거 보세요. 왜 내 걸 보느냐고. 봐가지고 내한테 댓글 이상하게 다느냐고. 욕을 한 번 해버려. 이 후리아들 놈 새끼야. 이재명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딴 사람은 전부 다 쓰레기고 오직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으면은 이재명이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는 김부겸이로. 김부겸이하고 이재명이는 괜찮고 나머지는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이다. 막 이 비슷하게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재명이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이잖아. 대장동 사건 그거 진짜 파헤치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파헤치 보면은 문제가 틀리지지. 판사들, 검사들 중에서도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 많아요. 민사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벌은 돈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민사를 걸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도자, 국민 배당금으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나라 예산 빼먹은 놈들, 다 꾸불치 놓은 것들, 금고 속에 있는 돈들 전부 다 금융실명제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강정산이 말한 대로 100년 탐물이 1조 진이단 말이야. 100년 동안 탐삭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고. 먼지가 돼버려요, 먼지가. 그리고 그 돈의 가치는, 그 돈은 전부 다 회수해서 화폐 변경을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으로 다 놀려준다고. IQ가 신인이야, 신인. 허경영은 신인이야. 우리 인간의 머리보다 수천억 조만 배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분이 정치를 하게 된다고. 뭐 어떤 분이 말이지 돈을 많이 꾸불쳐 놓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 내가 지금 듣기로는.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돈 전부 다 100년 탐물이 1조 진이라고. 100년 동안 탐착스럽게 막 벌어놓은 그런 돈, 금고 속에 꽁꽁 5만 원짜리 막 만들어 가지고 침가 놓은 돈, 그거 전부 다 못 써요. 못 쓴다고. 휴지 조각 되어버린다, 휴지. 간단하게 그 예산 다 구상이 돼 있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의 그 머릿속에 구상이 돼 있다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다 구상이 돼 있고 말이지. 건축물 이렇게 부실공사 만드는 것도 그 건축돼 있고, 처리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다 짜여 있고, 돈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번 돈 아닌 것들, 이런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다 대책이 다 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 이재명이가 두드리 많이 맞을수록 이렇게 컸다고 커가지고 자기 뭐 지금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MBC 뭐 PD 수첩 이런 걸 두드리 맞는 거와 같거든. 언론으로서 무차별 공격을 당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1년에 그렇게 참 7, 80억 이렇게 세금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좋은 선행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그 무료급식을 이렇게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불로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게 가짜다는 식으로 조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불로유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잖아. 이 사람아, 이 MBC에 관련된 이 저질스러운 이 인간놈들아. 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가니까 절대 뭐 그거 하지.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정부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는 거야. 꼼짝 따서 못 하는 거야. 그거는 버리고 이제 새로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듯이 운이 지금 그래 다 된 거라고. 우리나라의 그 신점을 잘 보시는 그 보살님들, 그리고 이제 법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겉으로 생긴 거는 멀쩡해도 말이지, 진짜 그 40몇 층, 뭐 50몇 층, 뭐 100몇 층짜리 건물 짓는데 그게 다 관련된 어떤 설계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리고 건축을 직접적으로 짓는 건설 소장들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들 중에서
건축소장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은 이제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돈을 불러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집안에 이제 뭐 기룡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한테 뭐 부의를 보냈다거나 청첩장을 보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화폐 경제 시대니까 반드시 부조했을 거야. 내가 뭐 보통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요즘 그렇잖아.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좀 그런 데로 넘어가잖아. 그리고 조금 뭐 그렇게 가깝지 않고 이렇게 또 형편이 좀 안 될 때는 5만 원 정도 부조하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부조했을 거야. 그럴 줄 알고 이제 나는 그래 했을 건데, 나는 이번에 그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아직 안 보냈고, 그 사람한테 안 보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몇 년 동안 좀 알다 보니까 건축소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냈더만은 뭐 축하한다는 그런 이제 그거는 왔는데 뭐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부조를 하지는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제 마음을 알았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첫째는 그 당비를 내야 돼. 당비. 그리고 그 국가혁명당 그 당비를 내야 되고, 둘째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뭐 노가다를 하더라도 그거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자 섭리에 그 회비 그 정회원 그 당비를 내야 돼요. 내야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참 뭐 나도 지금 노가다 하고 있잖아. 안 그래? 나 지금 노가다예요. 일요일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푹 쉬어야 또 5일간 일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해서라도 축복도 해주고 명패도 하고 말이지. 진짜 대천사를 못해서 그렇지. 건축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이거 자기 마음을 알아보는 거라고. 그리고 요즘처럼 MBC에서 뭐 PD수첩에서 뭐라 떠들고, 그 당시에 또 뭐 또 몇 년 전에 최모 가수가 나와가지고 최 강용석이 앞에서 뭐 가로세로 그 나와가지고 뭐라 하고 할 때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그런 것이 이제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야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이 전대 흔들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총선에서도 다 우리가 한 사람도 안 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한 사람도 안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회비내고 하늘궁 찾아가고 지지 발언하고 이런 사람이 누군지는 다 이제 그 기록이 남는 거잖아. 여하튼 뭐 건축소장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네. 이러면 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그 사람 내하고 같이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알았지. 아니까 이제 자, 그건 그렇고, 내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 23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잘해준다 이 말이야.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내 이제 사주를 보내달라 그러더라고.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사주를 내가 보냈지. 내가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를 내가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내 사주에 대해서 나는 뭐 알려주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안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알려주는데, 내가 90살 되는 해에, 그러면 지금 내가 69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년 뒤자. 20년 뒤면은 뭐 21년 뒤에는 내가 90살이잖아. 90살 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신인님 빼고 내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 20년, 아니, 실제요. 나 이 이야기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실제요, 실제. 박인수 선생님은 분명히 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주일이 있잖아. 이주일이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기 전에는 이주일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1979년 10월 26일 날 시해 당하고,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떴거든. 전두환한테 운이 왔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국군을 보면은 박정희 시해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기로 이미 300년, 500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는 일이라고.
그 전두환이가 붕 뜰 때 이주리도 같이 떴어요. 그래서 두 대머리가 떴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1980년에 내가 그때 그 어제 우리 집 그 뭐야 그게 저 거실에 그 테레비 딱 밑에 보면 내가 이제 페넌트 받은 게 하나, 그 표창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그것을 기념패 같은 거 그거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볼 때에 이제 표창 뭐야 내가 공적서를 뭐 쭉 적어놨더라고. 귀하 김성기는 말이지 1980년 3월 1일 날 공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16년 6월 30일까지 공직자로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36년 동안에 있었던 그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좀 잠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랬는데 여하튼 공무원 생활은 1980년 3월 1일 날 했다고. 그게 남아 있어요. 우리 딴 것도 뭐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사하다 보니까 또 뭐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잘못하면 깨지니까 깨진 거 놔두기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는 남아 있어. 그게 보면은 1980년 귀하는 3월 1일 날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다. 이제 그때가 최규하 대통령 때인데 그때 내가 이제 발령장 받으러 서울에 갔다고. 가니까 그 고려대학교 나오는 내 군대 생활할 때 동기가 있어. 근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래 가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그 고려대학교 나온 그 정광모인데 그 사람 아버지가 부산 방직 그 전무였다고. 전무 아들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정광모가 내보다 2살 많아. 1954년생인데 그 저기 누구냐 저 홍준표하고 나이가 같이.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뭐 지금은 연락은 안 하고 지냅니다만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지금 한국에는 대머리 2개가 웃기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맞잖아. 그게 1980년 내가 3월 1일 날 발령장 받으러 가니까 그 집에서 잤거든. 그때 두 대머리가 설친다는 것이 이주일이하고 전두환이라고. 뭐 두 사람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주일이가 이제 붕 뜨는 거야. 되게 웃겼어요. 그때 이주일이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웃겼을 때 진짜 배꼽을 잡았다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고. 그 전에 그 희극 배우로서는 김희가 배하고 구봉서 그리고 양훈, 양석천 이런 사람들이 엄청 웃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프로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막 배삼룡이 하고 구봉서하고 배삼룡이하고는 엄청 친했다고. 그리고 이동희도 있었고 이대성이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이주일이 나와가지고 엄청 웃겼어요. 그 사람도 엄청 고난을 많이 받다가 고난을 당한 만큼 사람을 웃길 수가 있다고. 웃기는 것도 자기가 고난을 얼마만큼 당했냐에 따라서 웃길 수가 있거든. 하여튼 그 때가 와가지고 그렇게 웃겼는데 박윤수 선생님도 때가 와요. 그분이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하신 분이라 내가 늘 그리 이야기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래 그분이 세계 종교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이 세상에는 돈의 임자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견해가 하나 딱 틀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그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은 1957년생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려고 해요. 지금 그분이 만든 책이 57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서 지금 현재 발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 곧 된다 하면서 내가 거기 좀 후원을 했지.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내가 나이가 90살쯤 되면은 이 지구상에서 내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 신인님 빼고. 그런 말을 하대요. 내가 만약에 그때 된다 이러면은 내한테 도와준 23사람 명단이 있어. 그 이름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이발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지. 우리 저기 마시성 가진 고모님도 있고. 그분은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부조했고 우리 딸 결혼할 때도 부조했다고.
그 염치성 가진 우리 고모님도 있고,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어. 내가 잘 되면은 뭐 10배, 20배, 아, 진짜 잘 되면은 그 이상 더 도와줄 수가 있지. 섭섭하게 한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배관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안 그래. 명단 적어놨어요, 명단. 그 뭐 하늘에서는 이제 그 우주에서는 이제 천지 인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0만 명을 이렇게 수고를 0.1% 수고한다지만은, 나도 인간이니까 내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겠어? 안 잊어버리지. 명단이 딱 있는데. 예. 잘해주시지. 그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은 땡 잡았을 거야. 두고 보라고. 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뭐, 한 30년, 뭐, 한 50년 사십시오. 사시면은, 내를 도와주신 분들, 내가 반드시 잘해줄 거예요. 그렇듯이, 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운이 다인 거야. 운이 끝났단 말이야. 끝났다고. 끝나서 지금 이제 끝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고.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물이 이제 100도씨가 되면은 펄펄 끓어 넘쳐버려. 그런데 지금 이제 95도에서 96도쯤 됐다고 봐야 돼. 지금 보니까 우상호 전 의원이 자기가 그 박지원 원장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에 이 사람이 우상호가 원내대표였는가 아마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은 그 표가 모자란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이 모질했지. 한 30몇 명인가 뭐 40명인가 모질했다고. 모질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도움이 없이는, 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맨투맨으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났어. 낮으로는 뭐 서로 이제 멱살 잡고 싸우겠지만은 밤에는 서로 또 만나서 뭐 술도 한잔 하고 같이 대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할 때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박근혜가 말이지, 우상호 의원이 하는 말이 이번에라고 하는 것은 2016년 12월 9일이지. 그 당시 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던 그 날인데, 탄핵 발의는 됐고,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 그래 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당시는 촛불 혁명이 일어났다고. 촛불 시민들이 청와대로 간단 말이야. 청와대로 가게 되면은 청와대를 지키는 그 군발이들이 있잖아. 뭐 군인들 또는 뭐 경호원들, 그 화력이 세요. 경호원들, 경찰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 경호를 하잖아. 그런데 그 군중들이 쳐들어간단 말이야. 청와대를 쳐들어가게 되면은 그 군인들은 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 그런데 위에서 이제 발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우상호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 대통령을 향해서 그 몇십만 명의 군중들이 이제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서 쳐들어가게 되면은 발포 명령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경호실장 입장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데가 뭐 경호실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뭐 기타 뭐 여러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군 장성들도 있을 거고, 경찰청에 또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발포 명령을 하게 되면은 제2의 강주 사태가 난단 말이야. 또는 제2의 4.19가 난다고. 4.19 때는 159명인가 뭐 그렇게 죽었잖아. 발포 명령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지 프로포폴을 뭐 그 우상호 의원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프로포폴을 맞고 어하게 있고 말이지. 정치는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비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 이거는 아니다. 개별적으로 설득을 했다 하더라고. 제2의 광주 사태. 광주 사태 나가지고 지금 뭐 전두환이 지금 말이지 죽고 나서도 그 유골이 지금 현재 그 자기 집에 보관되고 있잖아. 어떻게 뭐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쓰게 되면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인간 백정 전두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전두환이가 산소에 묻혔다 그러면 뭐 파 디비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할 수가 땅을 못 팔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강주 사태가 일어나고 난 강주 사태가 제2의 강주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대통령은 이제 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뭐 프로포폴을 이렇게 맞고 말이지 소통을 안 하고 해가 있는데 뭐 최순실이가 이런 일개 여자가 정치를 관여해서는 되겠느냐. 그리고 저 촛불에 민심이 불타오르는데 제2의 광주 사태나 제2의 4.19가 일어나면 되겠느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이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건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더라고. 우상호가. 그래 설득시킨 거는 우상호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추미애도 이야기를 했고 또 박지원이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김무성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나가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된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 하는데 역사는 반복이 된단 말이야 지금.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게 지금 그 정강훈이라고 있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 사람 목사인데 내가 보면은 이거는 뭐 진정한 목사라면은 허경영 신임을 알아봐요. 진정한 목사라면은 알아볼 수밖에 없어. 왜냐? 그 기독교의 가르침의 총 결론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야.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기독교를 초국하게 돼요. 초국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허경영이 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 사랑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정강훈이나 나는 볼 때 사랑의 힘이 부족한 사람이야. 정강훈이가 유명한 말이 그 빤스 벗어라 이거거든. 참 신도라면 자기 앞에서 여신도면은 빤스도 벗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빤스 목사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도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정강훈이라고. 제가 하여튼 그런데 정강훈이가 이제 그 정강훈 목사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번에 그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총선에 22대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지지율이 6%가 나왔다고. 6%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6%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제 이게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내가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나는 이번에 16번 찍었잖아. 국가혁명당 22대 총선에 말이야. 2달 전에 4월 10일 날 있었던 그 총선에 이랬는데 내가 부산 서구에서 투표를 했지. 부산 서구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서구 지역의 국가혁명당 거기에 비례대표가 몇 표 나온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다고. 그런데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데 만약에 한 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내가 분명히 찍었으니까 그거는 내 양심에 어긋내서.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이제 그래 주장한다고. 자유통일당에 그 진성당원들이 있어요. 월 회비 내는 당원들. 그리고 뭐 골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앉아 죽으나 사나 그 기독교인들, 골수 기독교인들. 예수 하나님, 뭐 예수 하나님이 지금 와 있잖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견리 204번지에 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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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유통일당을 찍는다고.
찍은 사람이 분명히 뭐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30명, 40명, 60명 있는데 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정강훈 목사가. 그런데 이것을 부정선거가 틀림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3개월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다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3개월이니까 이제 8월 달까지 가보고 안 되면은 타도 운동을 한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총선을 다시 실행하는 것은 어렵잖아. 그리고 부정선거 밝혀내기도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타도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서울대 의사들이 6월 17일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가니까 보수를 지키는 한 기둥이 의사들이 그 보수의 지지층이에요. 그게 무너졌잖아. 그리고 해병대가 많이 이렇게 해병대 출신 그 군인들이 보수를 지지해. 그런데 이게 또 무너졌다고. 정강훈이가 또 무너져. 그럼 뭐냐고. 그런데다가 야권이 192석이야. 300석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면은 그리고 또 진실은 또 다 밝혀지잖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천망해 소위 부르라고. 천지에 죄를 짓고 나면은 그거는 원리가 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 초가라.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야. 이거는 액통수야. 장기 뜨다 보면은 차포 마상이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 임금 그 뭐야 저거 왕이 옴짝달싹을 못 한다고. 요리 가면은 차가 맞고, 요리 가면은 마가 맞고, 요리 가면 포가 맞고, 요리 가면 상이 맞는데 꼼짝달싹 못하면 이제 장기판에서 지는 거거든. 그 운이란 말이야, 운때가 지금. 그래 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허경영 총재님이란 말이야. 혹시 무슨 걸어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그 송영길이가 이번에 한 150일 정도 살다가 나왔거든. 아무 죄가 없어요, 송영길도. 그렇듯이 잠깐 이렇게 또 구속 수감될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러나 길지가 않다고. 그리고 대통령 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야. 자, 또 뭐 대충 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허경영